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지금 들으신 대로 김기현 대표, 자 여기 키워드 있죠? 엄중 경고를 날렸습니다. 양진 변호사. 자, 김기현 대표의 이런 엄중 경고에 혹시 당사자들 반응이 좀 있었을까요? 네, 우선 조수지 의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몸을 낮췄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을 향한 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 발언에 대해서 밥을 남김없이 먹자는 게 어떻게 막말이냐라고 받아쳤거든요. 쌀 소비가 적다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한 말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남김없이 비웠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 자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말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항변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최고위 회의 후에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오.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위가 어찌됐든 어려움을 가중시킨 것,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국민과 당원께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발언의 맥락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했던 것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또 덧붙이기도 했군요. 자, 이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 고문이요. 일련의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더라고요.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돌아가면서 지금 헛소리 하잖아요. 뭐 누가 천하 통일했다 뭐 네. 그럴 때까지는 내가 뭐 그 정도까지는 뭐 말 실수로 봐줄 수 있지만 한 번 더 하면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또 뭐 그냥 제주 사삼은 뭐 격이 낮다는 놈 네. 이래 이야기가 그 정도 되면요 최고위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게 여당의 최고위원이 할 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당이 그렇죠. 네. 대표가 존재감이 없죠. 최고위원들 돌아가면 사고 치죠. 당이 점수를 딸 일 있나요? 대통령 본인이 점수를 따나요? 그러니까 그저 고정 지지층 30% 네. 내가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렇군요. 김준일 에디터. 지금 이재호 상임 고문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가 존재감이 없다는 얘기도 하고 또 당 안팎에서 리더십 얘기하는 소리 많이 나오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가 이거를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안 쓸 수 없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예정된 상황이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최초에 당신 100%로 했을 때 당이 조금 더 우경화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계속 언급하고 뭐 우파 청와대 통일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 또 하나는 김기현 대표 자체가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뭐 용산에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본인이 될 수 있었겠냐. 그러면 이 김기현 대표의 눈치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최고위원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었고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젠틀한 걸로 상당히 유명했어요. 지금은 당 대표로서 조금 저는 무시받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당 대표를 조금 의식을 안 하고 지금 막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리더십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감싸고 있었던 개딸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한 3번, 4번 이렇게 상당히 경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조금 덜 생기게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강하게 조금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여기는 최고위원이고 이건 지지층이고 하니까. 그렇죠. 다르죠. 다른데 제가 말하는 건 어쨌든 그 정도의 리더십이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본인도 위기감을 좀 느낀 게 아닌가. 본인의 리더십의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보는데 저는 이현종 위원님의 좀 의견이 궁금한데 이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리더십을 좀 이번 조치로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오랫동안 정당을 봐왔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개작도로 그냥 다 그랬었죠, 뭐 맞아요.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항상 이 당이라는 게 뭐 시끄럽습니다. 뭐 그리고 뭐 지도부 이제 뽑힌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벌써부터 뭐 나가라 그러면 또 뭐 어떡하겠습니까? 또 뭐 새롭게 전당대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야 지도부들의 어떤 리더십 자체가 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리더십을 서로 간에 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당의 문제에 대해서 정무적으로 빨리빨리 대응하는 어떤 이 신속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문제가 발생하면서 초기에 대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몇 번 봐주다 보니까 이게 또 확도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번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점점 확산되는 거거든요. 원래 처음에 이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좀 단호하게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대응을 했더라면 다른 최고들도 정신을 좀 차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좀 눈치도 보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문제가 다 터지니까 지금 뭐 보니까 사고 안 친 지금 최고위원이 거의 한두 명밖에 없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지경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본인이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진짜 이제는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일벌백계 하고 그 시범을 보여야 돼요. 이 당의 어떤 기강을 잡지 않으면 지금 보면 뭐 대부분 다 말은 뭐 이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이분들이 제가 보니까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사고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 페널티를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정무적으로 좀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그래도 다들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이렇게 감각이 없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요, 양지민 변호사.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라는 이 발언에 대해서 바로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SNS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당 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징계 사유화라도 한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라면서 그것부터가 모순이다. 그냥 잘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준석은 거의 동일한 최고위 멤버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 보고도 징계 사유화 안 하고도 선거를 이겼다라면서 본인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는데요. 당대표가 그걸 상쇄하고 넘어설 정도의 정책이나 메시지 또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 얘기 말고도 국회의원 수 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것도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금의 이제 300석이 절대적인 숫자인지부터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에서 이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될 것이다 라면서 최소 30석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의견을 밝혔고요. 일단은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을 개편한다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국회의원 수 30석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우리 헌법에는 이제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이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이거를 200명 범위 안에서 한다라고 해서 299명까지로 이제 할 수 있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270명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구가 많이 늘면서 이게 늘어났고 299명까지 늘어났고 세종시가 생기면서 특별 이 선거구라고 해서 한 석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300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김기현 대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비례대표를 좀 줄여야 된다는 여론이 꽤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례대표를 늘리게 되면 당대표나 당권 이 잡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커지잖아요. 공천 때문에 그래요. 공천 때문에 커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내려놓으면 저는 충분히 270석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잘하는 것과 국회의원 숫자는 전 별 상관이 없다고 봐요. 미국에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런데도 국회의원 어떤 비교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 숫자 지금 이태리, 그다음에 프랑스 다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지금 뭐 인구 대비 우리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아마 국민들은 국회의원 줄이는데 동의할 거로 봅니다. 자, 과연 이 국회의원 수 30명 이상 줄이는 게 현실로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